채팅창 열어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죠, 여러분. 오늘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좀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화질도 그렇고 뭔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죠? 네. 엄청난 장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셀럽 BJ들만 한다는 요거 이제 전문 방송용 콘덴사 마이크.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콘덴사 마이크고 지금 저희가 최소 철구, 로이조 그리고 대도서관 이런 애들만 사용한다는 웹캠으로다가 화질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배를 안 가도 돼요. 셀방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셀방 뒤에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장비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도사님은 뭐 KTX 타고 서울 출장 가는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화질이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거의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 투자를 했죠. 이거 거의 대도서관이나 철구 정도 돼야 사용한다는 로디탁스 웹캠 겁나 좋은 거 비싼 거 요거 내가 꼭 사용해 보고 싶었던 요거 뭔가 있어 보이죠. 스탠드까지 콘덴사 마이크. 프레임이 아쉽다고? 프레임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 없습니다. 네. 고정 없어요. 썰방은 게릴라 방송이에요. 네. 이걸 고정 프로로 하면 안 돼요. 점차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통수를 한두 번씩 당해봐요. 9시라고 했다가 8시 반에 틀고 8시 반에 틀었다가 9시에 틀고 그런 식이죠. 지우기도 했다가 놔두기도 했다가. 뒤에 배경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마이크 잘 들립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목이 지금 돌아올 줄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깜빵에는 여러 명이 간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수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방송하면서 간수 갈군다 그래서 간수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은요. 제가 간수 새끼들을 모시고 삽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법인을 출범시켜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로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비 투자도 하고 세트를 지어야 한다고 해서 간수 새끼한테 세트를 지어라 라고 했더니 이 미친 새끼가 세트를 지은 게 아니라 깜빵을 쳐짓고 있어요. 지금 야 너 이거 돌려서 보여드려. 이게 지금 깜빵을 짓고 있어요. 이 미친 새끼가. 이지랄하고 있어요. 이지랄. 지금 덜 완성됐는데 미친놈이 깜빵 만들고 자빠졌어요. 진짜 리얼 깜빵. 나 얼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깜빵을 짓고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세트를 만들어라. 우리가 나도 간지나는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이틀만 시간 주십시오. 말끔하게 이 새끈한
뭐 세트를 짓겠대요. 그래 그렇게 해라. 뭐 목공도 부르고 뭐 이동식으로 뭐 천반적으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믿고 맡겼죠. 그래서 오늘 와봤거든요. 진짜 깜빵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철문 단다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죠. 이런 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8옥은 폭동이야. 8옥은 폭동이야. 예. 그리고 이제 홍옥 국기. 잠깐만. 야, 이거 물 좀 뿌려라. 이거 쩍쩍 갈라지겠다, 야,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 감기 조심하세요. 이 감기가, 이번 감기가 이게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져. 아, 그래, 그렇지.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이 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아요. 우리 국기에 물 좀 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말라가지고, 예, 국기에 물 좀 주고 갈게요. 이게, 마르면 이게 쪼개져요. 예. 그렇습니다. 소주 마니까. 아이, 수건 줘봐. 물을 너무 다 많이 줘버렸다. 국기죠, 국기. 홍어국 국기. 예. 자, 한 600명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공민의례부터 진행해야죠. 먼저 GGSS-TV에 썰방에 오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안정권 대표입니다. 전체 차렷, 이제 말 안 해도 알아요. 홍어국 국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거 왜 소리 안 내? 똑바로 안 하냐? 다시 그러면 찰지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차렷. 홍어국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썰방 본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공지사항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썰방 아니면 못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서로의 자존심과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신중하지 못했던 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먼저 최근에 그 김정민 박사, 몽고 박사님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이 분탕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뭐 장호석 소령님 이한 방송에 장호석 소령님과 뭐 이런저런 뭐 권영모 씨인가 뭔가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은 3월 1일 날 그 해당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김정민 박사와 장호석 소령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또 이간질을 하고 있었고 장호석 소령과 저와 이간질은 또 따로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건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 그러면 닭발 척결은 누구냐? 뭐야? 이게 이제 김정민 박사님하고 장호석 소령님하고는 그 이전에 제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뉴스타운에 당시에 뉴스타운에 장호석 소령님하고 김정민 박사님이 있다가 나가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당시에 조직을 지키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만 말해라 진영.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섭섭한 마음이 다였다. 메시지 창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됐어.
그냥 그래서 김정민 박사님하고 장호석 소령님에 대해서 제가 속해 있던 플랫폼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그저 그냥 뭐 섭섭하고 그 정도의 이거 내려. 그 정도의 느낌. 나 진짜 간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진짜 못 살겠어요, 여러분. 간수 때문에 저 괴로워요. 사과 방송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민 박사님하고 장호석 소령님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간 사람이라서 그 원망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일단 권영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러다가 이건 팩트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뉴스타운을 나왔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리되고 나와서 전 이 짓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김정민 박사님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온 거예요. 와가지고 힘내라 뭐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서로 1년간 연락이 단 한 통도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서로의 근황 묻고 저는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게 아니 왜 그때 그렇게 나가신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호석 소령님과 김정민 박사님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풀지 않은 상태로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거기서 무슨 뭘 할 목적이 아니라 변명할 여지 없이 아니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답니까? 아니 참 이럽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 뒷담화를 깐 거예요.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냥 상황방 분위기 안에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그냥 있었던 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헬멧남 이키 이 친구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용 확인 없이 당시에는 장호석 소령님 이양방송에 가가지고 술주정을 부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애당초 이것도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거를 뭐 싸움을 하거나 누구를 뭐 공작하거나 의미할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데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직간에는 제 팬이고 김정민 박사님 팬이고 하니까는 술 처먹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가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예,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김정민 박사님이나 저나 뭐 이 친구한테 뭐 뭘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 그대로 그냥 필름 끊겨서 지랄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되게 나무랐어요. 예.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또 싸움을 하고 안 그래도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술 먹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고 하니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끝날 문제였어요. 여기가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혀 안 끝나요. 그냥 김정민 박사님하고 저하고 조율을 해서 김정민 박사님도 장호석 소령님 간에 오해가 안 풀린 상태로 저 또한 저는 이해관계가 엮이질 않았어요. 김 박사님하고 저도 이해관계 없었고 장호석 소령님은 아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저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답니까? 참 그러네요. 이랬는데 일이 커졌는데 일이 좀 일어나다 보니 간단히 정리가 되고 그냥 서로 잊고 말아야 될 문제가 이게 웬간해서는 일이 커지면서 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나는 이게 이렇게까지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몽고 박사님 채널을 통해서 권영모라는 인간이 튀어나오고 그가 뭐 누가 배후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니었다고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또 돌아오는 소리가 강호석 소령님이 저 안정권에 대해서 벼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몇 마디 주고받고 그 어린 친구가 술주정을 해가지고 한 거를 이렇게까지나 서로가 악감정을 가지고 뭐 나를 뭐 벼르고 있다는 이런 결론은 장호석 소령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벼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올 이야기인가? 예. 그걸 저도 이제 빡이 쳐버린 거죠. 이제 통화를 하고 서로 오해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 장호석 소령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얽혔던 문제들은 1차로 당사자 간에는 풀었어요. 음질이 안 좋습니까? 왜 씨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더 안 좋아? 예. 너 뭔 짓 한 거냐? 나름 좋은 거 샀는데 컴퓨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음질 테스트 다 한 건데요? 아니 마이크를 해가지고 음량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봐봐. 음질 좋다는데 테스팅 다 했어요. 울리는 거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좀 멀리 잡아. 나중에 조절할게요. 내일 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하고 장호석 소령님하고 엮인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고 그냥 뭐 얽혀 있는 뭐 일명 4천만 땡겨줘 뭐 이런 사건에 제가 얽혀 있질 않아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키키라는 친구가 저희를 위하는 마음에 술을 처먹고 실수를 한 겁니다. 명백히 이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조만간에 명백하게 이제 장호석 소령님한테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이건 본인도 제가 수습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오해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 장호석 소령님 저하고 잘 모르는데 저를 뭐 죽이니 살리니 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게 너무 확산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결국 김정민 박사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는 원래 이제 이 성격이 저는 이제 그거예요. 아니 저 원래 생각은 저 벼르고 있다는데 벼르지 말고 저 보시죠. 이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김정민 박사님하고 장호석 소령님과의 사이와 이와 별도로는 장호석 소령님과 저와 사이를 교묘히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새끼가 배우에 한 놈 있어요. 근데 그 새끼를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저하고 누군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 권영무라는 사람도 본인이 망상소설을 썼다고 지랄하고 있던데 이 친구가 제가 그날 이 친구를 봤어요. 제가 걔 쌍욕을 퍼버버렸는데 이 친구가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고 하기에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김정민 박사님을 내가 보기에는 은혜를 하고 조금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목적으로 장호석 소령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장호석 소령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러실랍니까?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금 불편함을 좀 참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영화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정말 진짜 성격들 예민하시네요. 예? 정말 성격들 예민하시네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씨발 그나 안정권 성질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아 진짜 빡치면 이렇게 해버려요. 알잖아요 성질.
야,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 들린다. 야, 만지지 마. 예, 만지지 마.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이 새끼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공무원 새끼들, 예, 일하는 게 다 이 모양일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저하고 장호석 소령님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다만, 저는 뉴스타운에 근무하던 입장에서, 뉴스타운 플랫폼에서 어쨌든 뭐 독립을 한 이분들에 대해서 조직원으로서 감정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예. 근데 어쨌든 나오고 나서 김정인 박사님을 통해서 그때 일을 회상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장호석 소령님과 관련된 이야기다. 두 분은 오해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는 건데 그 이간질의 프레임이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애당초 장호석 소령님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빨리 뭐 연관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부러 이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김정인 박사님한테 전달하게 하는 메신저가 바로 권영모였어요. 권영모. 나는 이 권영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친구가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저와 장호석 소령님과의 사이를 싸움이 나게끔 무엇인가 자료를 전달했어요. 당연히 양자 간에 화가 나게.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는 배우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로가 화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특히 김정민 박사님하고는 뭐 다른 일로 서로 오해는 풀고 있었고 제가 아니 저를 뭐 때문에 벼르고 있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양반을 모르는 양반한테 화를 내야 되지? 이러고 있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썰방에서만 가능해요. 김 박사님이 지금 다 말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야, 너 권용모 조종하고 있는 네 새끼 네 이미 들켰어 이 새끼야. 그리고 너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도 우리가 다 파악했고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요청 다 해놨다. 이 새끼 진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지 나중에 이게 방송 안 하는 새끼입니다. 나 진짜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냐? 뭐 때문에 도대체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 갈갈이. 이 어린 놈 새끼야 나이도 안 처먹은 새끼야 너 이미 다 알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 안 들킨 줄 알지? 우리가 명백한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결국 너는 들킨 게 아니라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거 수습 안 돼. 네 입에서 이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씨발로만 말 안 할 것 같은 게 지존만한 새끼야.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려도 너는 죽여버려. 이 새끼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지? 이 새끼 나를 잘 모르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알고 싶더라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 지존만한 새끼가 말이야. 너 이 새끼야, 너 나 아냐? 네 형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이 새끼 아주 웃기는 새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정민 박사님하고 장호석 소령님은 정말 한번 만나면 끝날 문제인데 이거를 이 권영모라는 새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싸움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고 느닷없이 나는 있는데 나까지 장호석 소령님 사이에 넣어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싸움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했더라니까. 완전히 계산했어요, 이거를. 권영모라는 사람은 장담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지금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저 친구가. 우리 다 알고 있어. 일부러 냅두는 거야. 넌 고소를 당할 거고 진짜 니 크게 다친다. 그래서 진짜 큰 싸움 날 뻔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 새끼 빨갱이 새끼만 또 못한 새끼예요. 완전히 딱 시나리오를 이 두 사람 싸움 붙일 때 얘를 사용하고 얘 사용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말한 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 열받게 하고 또 저 사람이 말한 걸 나한테 전달을 해갖고 열받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또 열받게 만들어서 나는 또 한 성깔 하잖아요. 가서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감정골이 깨질 이런 수를 다 읽고 있더라니까 이 지존만한 새끼가. 와,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아직도 권영모 뒤에 딱 숨어가지고 권영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새끼가 옛날에도 이런 짓거리를 했더라고. 욕은 하지 마세요, 안 선생님. 징역 들이세요. 그 밑에 있잖아. 너는 어떻게 나보다 느리냐? 거기 있잖아.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그 안에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너 이 새끼야. 너 그거 진짜 위법이야 이 새끼야. 남의 거 그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 미친 새끼 이거.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내가 네 한짓거리 다 들킨 거 이제 알겠지. 이 방송 네 새끼 다 모니터링하는 거 형이 다 알아. 너 나 아냐? 너 나랑 개인적으로 대화 한번 한 적 있냐? 그런 새끼가 감히 이런 거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느닷없이 저쪽에다 보내서 화를 나게. 와, 나 진짜. 여러분들 아는 사람입니다. 알면 그 사람들 밥줄 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사과해야 될 거는 잠깐이라도 장호석 소령님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를 막 기분 나쁘시라고 들어갈 이야기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한방송 장호석 소령님 그리고 이한샘 대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혼란스럽게 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겪어봤고 역시 좋은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예, 정말 이번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제가 정말 버르장머리 어깨 따졌거든요. 근데 끝까지 장호석 소령님이 젊은 사람이 혈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근조근 내 이야기 들어봐라고. 아, 저는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장소령님은 보니까 많은 음해 공작들이 있었더라고. 저도 오해를 또 소문에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근데 몇몇 증거 자료들을 들고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령님한테. 아니 못하러 그렇게 당하고 삽니까?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진짜 그러더라고.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예. 너무 죄송했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행동함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장소령님 뵙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군대 선배로서 예, 또 존경하는 또 사회 이제는 형님으로서 선배님으로서 장호석 소령님 정도 되면은 제가 삶의 지혜를 여쭈어도 될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릇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대단한 인간 이 일름보쟁이 개새끼들 말고요. 예,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이 개 족같은 새끼들이 노력을 해도 이렇게 혼란은 간에 이 새끼는 이 공작, 이거는 공작이에요. 공작. 완전히 공작이에요. 이거 놀아나 버렸다니까요. 그거 한 놈이 한 거예요. 한 놈이. 장원석 소령님도 그 새끼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김정민 박사님 좀 잘 아는 사람.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 존만한 새끼가. 와, 나 얼척없네. 넌 진짜 너 형한테 너 그날 권영모한테 형이 지랄하는 거 봤지? 권영모 니는 조심해 진짜로.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짓거리를 하고 하물며 이제는 김정민 박사님이 안정권 뭐 돈을 훔쳤다 그럴 리가 없거든. 장호석 소령님이 뭐 씻고 이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무엇을 했다 해도 나 안 믿어. 본인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더 이제 단단해지고 존경할 대상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고 제가 한없이 부족한 새끼였음을 느꼈습니다. 예.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백날 나한테 일름보짓거리를 해봐야 내가 솔직히 썰방에서도 장호석 소령님 안 좋게 디스한 적 몇 번 있거든요. 나 진짜 지금 솔직히 창피해 죽겠어요. 잘났다고 지랄해봐야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보다 나이 어린 놈이니까요.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불킥을 해야 된다. 황원석 소령님 죄송합니다. 명예 꼭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 끝까지. 기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운 없어진 적은 없어요. 끝! 자, 오늘 또 한 가지 소식. 제가 이제 민주당사 너무 그 창피스럽고 막 얼굴 후끈거리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문미진 대장 면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 좀 잊고 계셨죠? 문미진 대장 면회 갔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예, 10월 며칠 날 이제 공판이 열리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거고 제일 문제가 이제 문미진 대장 같은 경우는 요건 포함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해놨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쌍용차 이것들이 나도 고소를 해놨더라고. 문미진 대장 뿐만 아니라 저번에 대한문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디스했잖아요. 나도 고소를 해버렸더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추가 기소가 되면 좀 불리해서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저보고 조금 정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이런 민간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과정들은 많이들 잊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문미진 대장 건에 관해서는 저하고 아스팔트를 잘하든 못하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으나 저한테 좋은 누나예요. 제 어려운 시절에 같이 있었던 그런 누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미진 대장님의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들려드릴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좀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재판관에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새벽 광주 내려갑니다.
이틀간의 일정이죠. 우리 공감대 TV 자유연대 주최로 광주시청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제2차 집회를 내일 또 오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내려갑니다. 오늘 이번에는 행진까지 해요. 예, 행진까지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조선대학교 거리 퍼포먼스를 합니다. 시내 가운데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검복 협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 애청자분이 진짜로 지금 방검복을 구했어요. 예. 구해가지고 갖고 오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걸 구해달라 그러면 다 구해줘. 한가한복도 구해주라면 구해줄 것 같아, 이분들. 예, 이분들은 아주머니들입니다. 한 분은 처녀지만. 의외로 저도 이 아줌마 부대가 있다는 게요. 국민 손자예요. 예. 그래서 방검복 딱 입고 광주 시내에서 칼빵 맞을 위험 없이 마음껏 휘젓고 오겠습니다. 어중간하게 휘젓는 거는 또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는 게요. 내가 뭔 죄예요? 예. 내가 뭔 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내가 정상입니다. 말하고 욕하는 걸로 깜빵을 보내는 세상이면 그 세상은 안 사는 게 나아요. 뭘 살아? 난 내가 무슨 심하다, 세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들 이 정도 욕은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살면서 이 정도 정치인 욕은 해요. 네. 자, 아까 그 A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팅창 내에서 예상하는 채팅은 자제하십시오. 전혀 진영에 도움이 안 되버려요. 자,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뭡니까? 프로방공주의자거든요. 프로방공주의자인데 문미진 대장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익에 우파에 많은 인사들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파는 이런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하죠. 이걸 다 알아. 좌파는 끝까지 책임져 준다. 어쩐다. 좌파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먹고 살게 해준다. 이렇거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우파는 그걸 안 해. 진짜 우파 우리 족도 없어요. 각계로는 못난 인간들이 없어. 근데 누구 하나 핍박받으면 잊어버려. 이게 눈을 딱 대. 그러니까 체질로만 보면은 빨갱이 쪽이 훨씬 낫다니까요. 우파는 의리가 진짜 족도 없어요. 자, 그래서 왜 빨갱이들이 의리가 있는가, 그리고 빨갱이 메커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너무 모르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의 사건만 단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식으로 빨갱이가 태어나서 성공하는 과정을 쫙하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저쪽 문 닫아버려요. 이런 거는 프로 반공주의자 아니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째서 좌빨들 돈 많아요 뒷배경도 되고, 말은 그렇게 하시죠. 무엇이 뒷배경이고 뭐가 돈이 많은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동화처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빨갱이 하나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자, 옛날에는 간첩이 넘어와서 60, 70년대는 간첩 짓을 하고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한민국에 간첩 없다 이러거든요. 예. 간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간첩이 눌러 살아요. 눌러 살아서 새끼들을 깐다고.
이런 세상이니까 그 새끼들도 대한민국 호적 가진 새끼들이에요. 간수 키보드. 함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너 그냥 독립해라 간수야. 나 저 새끼랑 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 썰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나 몸이 안 좋아 간수야. 자, 이 간첩 눌러 사는 호적 가진 간첩들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좌판이 빨갱이니 이런 것들 그냥 우연히 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빨갱이 부역자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식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애들의 패션이 아니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얼만큼 심각한 존재들인지를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자 대한민국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매스미디어예요.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여러분 지금 EBS에 지금 시점으로 EBS의 채널을 딱 틀어서 아이들 틀어주는 만화 영화를 보면 반공주의 노선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뽀로로니 애들이 보는 거는 어른들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이게 애들로 하여금 딱 강조하는 것이 요새 문제되고 있는 차별 금지. 차별을 금지해.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요. 그냥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예전에 그러면서 들어가는 프레임이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보여줬던 반공 만화가 마치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냐 백업을 하죠. 자 반대로 우리 어린 애들이 이러고 있을 때 우리의 적인 북한은 어떠냐. 말 트기 전부터 벽작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절하게 만든다고. 지 남 부모들보다 충성하게 이미지로 이미 각인을 시켜요. 그러니 탈북한 인간들이 몇 달 만에 이 나라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자 다문화 좋은 예입니다. EBS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게 이 다문화 며느리.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커요. 자 이 친구들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요.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차별하면 안 돼. 다르면 안 돼. 성평등. 이 어린 핏덩어리들한테도 그런 거를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만지면 그 쬐깐한 것들이 무시라고 성희롱했다라고 부모님들 뭐 가정교육 통지장에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1학년이 돼요. 이제 공교육에 들어가잖아.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빨갱이들이 정교조가 된 거예요. 빨갱이들이 정교조가 됐다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그냥 꾸며낸 가짜뉴스야 이지랄병 떠는 게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원래 교사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말했죠. 목사님은 빨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빨갱이 새끼가 목사 되기가 너무 쉬운 나라가 이 나라예요. 선생님은 빨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빨갱이 새끼가 임용고시 치면 선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니까. 판사가 어떻게 빨갱이가 됩니까? 근데 빨갱이 새끼가 공부해서 사법고시 치면은 판사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무엇으로 걸러낼 겁니까? 우리는 이거를 걸러내기 위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라고요. 이게 스트레이너라고 하죠. 거름장치라고 합니다. 이념의 거름장치는 빨갱이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섞여버리면 빨갱이 스트레이너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할 때 대한민국 국민만 이 스트레이너를 통과하고 빨갱이는 걸러져야 합니다. 그런 과거에 공비가 오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창에 찔려 죽고 하는 것을 겪어본 어르신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고 반공주의 노선이고 그리고 반공사상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념의 스펙트럼이 아니 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새끼가 이 스트레이너를 없애라 하냔 말이에요. 이건 명백히 간첩들입니다. 간첩들. 빨갱이들. 얘들한테는 이게 졸라 불편해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요. 여러분을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 사업하면요. 국가보안법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깜빵갈 일이 죽어도 없어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유일하게 족같은 애들이 누구냐? 간첩과 빨갱이들이에요. 자 없앤다고. 그거 누가 했어요? 문재인, 임종석, 대모질 하던 새끼들. 그 안에 전교조 새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건 대한민국에 옳은 선생님들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빨갱이 될 수 없어요. 단 빨갱이들이 너무 많이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 선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판에서 선생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다 펴져 있는데 이런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요새 왜 좌익이 양산되는가 이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선생은 존중받는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존경해? 엄마 무슨 족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런다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요.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학원 선생님 비싼 선생님을 더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권을 떨어뜨린 자들은 누군가? 다름 아니라 정교조 선생들 본인이에요. 왜냐? 모든 정교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교조 대가리들은 빨갱이들이거든요. 자 선생이 아이들로부터 존중받는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빨갱이 세상이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은 스스로 교권과 공교육을 무너뜨립니다. 왜? 공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국가가 이념화 만들기에 가장 좋은 창구고 모든 나라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빨갱이 정교조 새끼들이 스스로 공교육의 교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환경, 사교육 시장 이거 다 정교조 애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존중하지 않는 선생들이 애들에게 해주는 것은 뭔가? 바로 반사회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냥 빨갱이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6.25는 남침이 아니다. 김일성은 국익의 영웅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악마다.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선생이 이 씨벌 것들아 대간절 이런 사회적 이슈에 선생이 무슨 주둥아리를 털 권한이 있냐? 어? 니들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진로를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니들 양심에 물어야 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은 오직 교육의 진로 승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족같은 몇만 명의 정치인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망청년들 똑바로 들어. 네 자식의 영혼을 붉게 빨고 붉은 물감에 쳐바르고 있는 새끼들이 다름 아니라 너그 자식 새끼들 학교의 선생들이야. 네가 커피 마시고 브런치 처먹을 때 네 자식이 학교 가서 빨갱이 되고 있다고. 알겠어? 자식이 학교에서 빨갱이 선생들한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 공산주의라고.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게 스텝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부터 이념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들이 아, 내가 이념판에 뛰어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나이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27이 돼야 합니다.
27이 돼야 내가 이거 뭔가 인연판에 분리되어 있구나. 27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는 어떠냐면 아이들을 감성 풍만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독 초등학교의 여자 선생들, 전교조원들이 하는 거는 사회적인 이슈를 모두 아이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결과가 뭐냐? 광우병 사태 때 이 유모차 부대들, 세월호 때 노란 리본, 이런 걸로 정치적 이슈를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 지도자나 국가 시스템이 이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를 탄압하는 모양새니 우리 매우 슬퍼. 이런다고요. 이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게 이 감성에 충만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중학교를 보냅니다. 중학교를. 초등학교에서 뭐 이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네. 중학교로 토스 받은 애들이, 자, 중학교 토스 받은 애들, 중학교 교사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 그때부터 이제 프로파간다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로파간다는 중학교는 요새 중학생들한테 딱 보세요. 프로파간다는 이때부터 이 애들한테 자주성, 자립심, 정체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학교 과목하고 상관없이 가르칩니다. 중학교 전교조 선생들이. 뭐냐? 자주성. 너는 독립된 인격체야.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독립성. 사실은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이 나라가 잘못됐어. 그리고 다양성, 정체성, 이런 걸 가르쳐요. 이때부터 유독 지금 중학생들이 여자애들끼리 뽀뽀하고 남자애들끼리 연애하고, 이게 저변에 쫙 깔려있는 이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야, 어떻게 트랜스젠더를 욕해? 야, 장애인 비하는 안 되는 거야. 야, 여성 비하 절대 안 돼. 이렇게 평등주의와 정체성,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중이병 하잖아요. 이때부터 질풍노도의 시기와 사춘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불평, 불만이 올라올 시기예요. 이거는 다 과학입니다. 짜져 있어요. 이 프로파간다는. 이 그물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자, 이 아이들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는 뭐냐? 사회가 날 공격하고 부모가 날 간섭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바람 같은 것이구나 깨닫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 근데 이때 그 감수성으로 넌 잘못한 게 없어. 너희 부모님이 널 너무 간섭해. 너만이 뭐 중요한 존재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이 선생들한테만 위로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흠뻑 빠져버리죠. 부모를 부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 비아냥거려요. 요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나이 60 먹은 지혜를 지들이 배운 줄 알아. 자, 그런 중2병 걸린 애들한테 선생들이 그럽니다. 네가 많이 알아. 네가 부모님들보다 모르는 게 뭐 있어.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띄워준다고. 그래야 이 미완성인 인격체들이 거리를 나옵니다. 그게 바로 촛불난동이에요. 여기까지 중학교 과정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때까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셨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등 과정을 거친 프로파간다를 고등학교로 토스를 해요. 고등학교 토스를 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프로파간다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문학을 강조해요. 인문학. 문학적 우월함을 아이들에게 이제 막 세상과 이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보는 눈이 터질 시기에다가 학교 선생들이 모두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지성을 강조해요. 왜? 17살이 되면 사춘기를 지나와서 이때쯤 자아에 대한 눈을 뜨고 강한 지성의 욕구가 생길 시기입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름쟁이 할래? 평가사, 인문평가사 할래? 좋은 답안이 나왔어요. 그런 지적 갈증을 딱 치고 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가 뭐냐? 고삐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선생님하고 너는 이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권위의식을 벗어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아직 덜 여문 지성의 갈증을 계속 자극시켜서 이 아이들이 인문학을 추정하도록 교육시키고 세뇌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한국 사회는 20년간 기술 이과 계열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극단적으로 인문은 감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철학은. 저도 철학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과라든가 수리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그리고 기술과학적으로 빠지면 감성을 배제하게 되죠. 감성을 배제하게 돼요. 나와 있는 수치와 온도, 눈에 보이는 것, 수치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감성이 허황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슬퍼. 슬픔의 정체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슬프니 슬플 뿐이에요. 이건 불확실한 감정이죠. 매우 불확실해요. 아, 나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진 않아요, 이 느낌이. 근데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감성 우선주의자들은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남도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고집으로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철학의 어떤 그거예요. 결국 철학의 끝은 이성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개조의 끝이 순정이라고. 자, 아시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가리들이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 이론이 다 잡혀있고 그 밑에 부역자 새끼들은 충실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매우 친근한 권위의식을 버리는 교사지만 친구처럼 접근합니다. 이건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넌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우리가 지식 상아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의 사회 시스템을 노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과, 과학자, 기술자들 천대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만연하죠. 기름쟁이, 뭐 공돌이, 폄하하잖아요. 공순이. 다 이거 프로파간다. 그러니 애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멋있는 삶을 살고 싶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등학생으로 정도의 지성 수준으로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이거 조립하는 여성분보다는 어디 사무실에서 오피스 걸로 시나 읽고 공지영 같이 이렇게 하는 여자가 졸라 멋져 보여요. 그런 거를 언론 매스컴에서는 계속 보여주면서 공순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멍청한 인간으로 취급하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드라마가 결정적인 프로파간다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입체적인 사고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조립을 해 가시라고. 조립을.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문 이런 어떤 지성의 실체도 없는 지성 이런 것에 프로파간다에 최선화된 애들이 대부분 대학을 지망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정말 빨갱이 프로파간다들이 대학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아야 교수라는 인간들로 제도권에서도 취해 법권에 속해 있는 이
최대 기득층들 빨갱이 프로파간다들이 사회적 존중을 받고 여러분 자식 새끼들을 씹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학은 공교육과 또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빨갱이가 되기 위한 인성 소양 과정이라면, 자, 이제는 프로 입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빨갱이 교수들이 많아요가 아니라 빨갱이 교수들만 권력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반공적인 숙청이 가장 더디고 무관심했던 이 영역이 바로 종교계와 학계입니다. 대학이에요, 대학.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빨갱이들의 그 투쟁 간에 모두 빨갱이들만 대가리가 돼 있는 겁니다. 방구 깨나 낀다는 각 대학의 학장들, 권력자들, 다 교수들은 빨갱이들이에요. 해결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이제 이 프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대기를 하고 있냐? 각 과의 동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됩니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야. 교수들의 특권이 있거든. 동아리 지원 권한이 있잖아요. 모두를 선동할 필요는 없고 동아리 대가리를 자기들의 이 애제자로 딱딱 채워놔요. 딱. 3학년, 4학년. 딱. 얘들은요, 모두 교수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뽑힙니다. 진지전에 중간 지점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동아리가 엄청 많은 것 같죠? 많죠? 깽가리도 치고 카누도 하고 뭐 댄싱 동아리도 있고 연극부도 있고 다 있죠. 서로 다른 모양새로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우두머리는 모두 같은 이념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 분별을 하는 겁니다. 쓸만한 놈과 쓰지 못하는 놈. 프로가 될 자질을 갖춘 자와 프로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분별합니다.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대학생들은, 지금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선배님한테 잘 보여야 출세하고 선배님한테 못 보이면 낙오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대학 하나만 뭐 졸업을 해가지고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학 안에도 출세와 성공의 루트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줄을 서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미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순간 어느 줄에 서야 할까라는 거를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워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새끼들은, 빨갱이 아닌 새끼들은 안 써요. 근데 얘들 동아리의 대가리들은 좌파 우파를 가르고 있는데 학생들은 성공을 한다 안 한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떼씹은요 80년대에 끝났어요. 요새 애들 떼씹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동아리 대가리들한테 못 보이는 애들은 낙오됩니다. 이런 애들이 우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아니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거나. 지금 기성층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조차도 어떻게 대학에 빨갱이가 있어요? 이러고 만다고. 이렇게 낙오된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그나마라도 중도로 살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에 질려서 우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들은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이 대가리들이 자리를 물려주고 얘는 나갑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동아리 시스템은 매우 견고히 대물림됩니다. 자, 대학교 4학년까지 왔어요. 대학교 4학년까지 왔어요. 이렇게 빨갱이 대물림해주고 이 대물림해주는 애는 어떻게 되냐? 조건이 있어요. 빨갱이 우두머리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모든 대학교 이런 최고 동아리 활동을 한 애들은 좌익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아리 대가리 정도 되려 그러면 이미 이 프로파간다를 자행하고 있는 조직이 누군지도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어렴풋이 보여요. 어렴풋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때부터는 피 튀기는 삶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존나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간택받냐? 경쟁적 빨갱이를 자의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경쟁적 빨갱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보는 북한 평화선언 지지 서명, 미군 철수 뭐 집회, 대학생들 졸라 많죠. 그런 애들인 거예요. 이제 얘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자, 채팅 스톱! 리노아? 뭐야 저 새끼. 채팅 스톱. 네. 채팅 스톱 하세요.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럼 네가 어떤 새끼인지를 나한테 먼저 말을 해. 네가 왜 공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게.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채팅 스톱하세요. 채팅 스톱하세요. 대답을 해. 당황해버렸어요? 평생 안 받던 관심을 갑자기 받으니까 주목받으니까. 그러니까 새끼야, 사람들 앞에서 나댈 때는 계산을 좀 하고 나대. 당황해버렸고 부끄러워? 창피한 거야. 대중의 등 뒤에 서가지고 툭툭 던지는 비겁한 만큼 구역질 하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같은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야. 네 얼마나 부끄럽니? 그래. 앞으로 채팅 조심해. 공감이 안 되면 끄지세요. 끄지세요. 그냥 끄지시면 돼요. 여긴 나의 영역이니까 불편하면 끄지세요. 난 너랑 편될 마음이 없어. 알겠지? 자, 채팅 갑시다, 여러분. 예. 채팅 갑시다, 여러분. 예. 간단해 보여요. 예? 예. 당황했대요. 부끄럽고. 예. 이거 exactly. 자, 이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갈게요. 여기까지 25살입니다. 그러면 이 25살 애들을 이제 위에서 출세한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냐? 딱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극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뭐 기타 여타 많죠. 작은 기업들. 여기에 이제 인턴을 시켜주는 거야. 빨갱이는 취업이 존나 쉬워요. 예. 그죠?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빨갱이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자, 이제
인생을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돼서 사회에 나와서 이 인간들의 밥줄을 빨갱이들과 계약을 통해서 보장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이 되면 이 27이 아주 분기점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살아왔던 게 정말 선동과 세뇌를 달았던 거짓 인생인가? 이렇게 고민할 나이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기에는 내 인생 통째로 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앞만 보고 양심 깔아뭉개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청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더욱 악독하게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 반대로요. 문재인이가 정말 적화를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알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지도 죄인이 되거든. 지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죄가 되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얘들이 악독하게 막 평화를 부르짖고 문재인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부정되지 말아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안타까운 청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 이야기가 시작된 서두로 돌아가가지고 문미진 단장이 구속됐는데 우파가 의리가 개 좆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엄청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의리 있습니다. 왜 의리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조직을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이 도열에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위에서 케어를 해준다. 조직이 케어를 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조직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안 생겨나기 때문에 더더욱 악착같이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파간다의 거의 한 레벨 한 7 정도에 들어와 있어요. 조직 관리. 내가 사람이 좋아서 얘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즉 조직에서 그러니까 깡패 새끼들하고 똑같아요. 깜빵에 들어간 애를 케어를 해주게 깜빵에 들어간 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깜빵에 들어간 애를 케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념적 이득과 조직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을 케어해서 이 조직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이득이 훨씬 더 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갱이 지도자들은 이거를 아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원순과 문재인, 임종석, 동지거리죠. 아시겠죠? 이거를 도저히 우파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 없냐? 우리는 이념을 공유할 뿐이지 이득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즉 빨갱이들은 이념뿐만 아니라 연대를 하고 조직을 만듦으로써 삶의 이득까지 얘들은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파는 이념 돈 안 되는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얽혀있고 이익이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날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파가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게 어떻게든 이 우익단체와 우익정치인들 간에 밥그릇으로 엮여야 합니다. 동지애로. 이게 먼저 저변에 깔렸어요. 우파는 정치인 따로
시민단체 따로, 사업가 따로, 뭐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파는 돈 대주는 세력이 없어서 그래. 선생님 같으면 재벌인데 주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줘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우리는 이 이념을 그냥 어설프게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이익 공유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 느슨하게 살 뿐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죽더라도 말 한마디면 끝나. 아이고 안 됐어요. 끝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관계여 봐요. 진짜 슬프다고 안타깝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장의 이익으로 엮이기는 어려워. 이익으로 엮이기는 그 몇십 년 걸려요. 중요한 건 광주 출발 아수라님 오늘 못 데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연설하고 지방을 또 내려가야 돼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걸 반대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우파 내에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 진영에 있는 그리고 우파라는 스펙트럼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우파예요? 어디까지가 우파인지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우파 스펙트럼 정의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방금 전에 조원용 변호사님께서 박결이라는 그 새벽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출연시켜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 리플을 제가 다 봤어요. 저도 참 관심 있는 친구라서요. 근데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싫어한다, 뭐 한다, 이렇게 제 이름 언급하면서 채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결 그 친구의 노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싫어하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어린 친구를 뭐 음해하고 인간성을 운운하고 남의 집 자식들을 왜 욕을 합니까? 다만 이 친구가 여러 번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한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알 거예요. 까먹었던 부분이 많아서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 친구를 진짜니 가짜니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친구가 진짜일 리도 없고 가짜일 리도 없잖아요. 배우는 단계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 가는 길을 가는 젊은 친구에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너 임마 이건 안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과 앞으로의 진로를 다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미아리 가셔야 돼. 점집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생 다 산 새끼들이 잘못 사는 거는 찍어버려 야지. 이를테면 전향자 중에 족보 안 깐 새끼들.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 어중간한 새끼들. 뭔 족같은 뭐 씨발 빨갱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인데 뭐 보수 흉내냈다가 씨발 빨갱이 흉내냈다 이런 씹새끼들 나이 처먹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을 찍어버려야죠. 왜? 이런 새끼들이 있고 돈을 벌어 처먹고 있기 때문에 세상 볼 줄 모르는 젊은 새끼들은 이런 놈들 똥구녕 밑에서 아가리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를 젊음을 요구합니까? 그런 씨발 나이 먹은 새끼들 중에 나이가 못하는 새끼들을 욕을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위장 우파에 대해서는 밟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박결이라는 친구는 정치 지망생이에요. 이 친구는 답을 몰라. 알 리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답을 어떻게 알아. 알면 이상하지.
그 나이에 알면 이준석 같은 개새끼 되는 거요. 저도 아닌 새끼가 씨발 세상 타산 새끼 맥주로 지랄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그러니까 여기 와. 박결이라는 친구가 싹이 났어요. 내 맘에 안 들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너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택할 권한도 박결한테 있는 거죠. 내가 실명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다양한 거라고. 그러면 나하고 이념이 틀리구나. 지지 안 하면 돼요. 지지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굳이 응원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거라니까. 자기의 능력 안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선택받고. 근데 응원 안 해준다 욕하고 응원해준다고 욕할 필요도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모르는 유망한 정치 지망생이 나타났으면 가르쳐 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못 받아들여. 그러면 많은 거예요. 욕도 오지 마요. 뭐 들라고 욕을 해. 근데 이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부덕한 발언이 있었다. 난 박결 씨한테 꼭 내 조언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뭐 이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어떤 오해라고 난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빠르게 사과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제가 아직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는 뭐 배워야 하는데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오해 푸시고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젊은 누역에 이게 새로운 정당의 에너지가 이끌어져야 된다. 리더는 그래야지. 빠른 사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과했는데도 어린 놈 밟겠다고 나이 먹은 양반들이 난리치면 그 양반이 잘못된 거야. 이게 제일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그 어벤져스 패밀리의 라인에도 우리와 꼭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 필요 없어요. 묻으려고. 그거 필요 없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국가관이 같은데. 국가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염증나는 건 뭐냐면 필세지향주의자들은 좀 꺼져라 이거예요. 꺼져라. 그런 새끼들은 기존에 그런 거지 새끼들 똥구녕을 빨고 우리는 소수 정예더라도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바람? 애국이고 뭐고 이거는 빼놓고 정말 이 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나라가 혼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청년이 일을 안 하고 씨발 다리 꼬고 담배 피면서 나라 욕하면서 막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다 인생상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혼이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벨라도 여러분들은 잘 살았는데 정치인만 죄라고 생각을 한갑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겁나 깨어났어요. 나 포함해가지고.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반성해야 돼. 국민부터 남한테만 사과하라, 남한테만 반성해라. 이거 안 돼요. 여러분도 반성해. 여러분부터 반성하라고요. 내가 진짜 내 고집만 살다가 부족했구나.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반성하다 보면은 보여요. 보인다고. 무엇이? 아니 본인 집 자식들도 빨갱이가 있어요. 남의 집 자식도 고쳐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국민이 절대 갑도 아닙니다. 국가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잘못된 오해예요. 뭐 민주주의 씨부리니까 우리도 저변 속에 국민이면 다 뺏기고 뭐 국민이면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빨갱이도 국민이다고 설치니까 나라 이꼬라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 우선주의예요.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라면 나는 희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갈아넣어서 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해요. 난 국가 우선주의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가지고 우리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의
영토이고 공동 운명체잖아요. 이 큰 집인 국가를 좋게 만들고 어차피 내 자식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국민은 이 생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족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정치인 씨발 담배 피면서 정치인 욕짓거리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우익 체질 개선 이후에는 국민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적으로는. 아시겠죠? 나는 그런 바람이 김정민 박사님이 이게 저하고 약간 공유하는 게 비슷해요. 장호석 소령님은 아직 제가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인품을 보아서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누구도 어떤 정치인 300명도 국민들한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너가 무엇을 하고 바래라 이 개새끼들아 이런 정치인이 없어. 나는 국민 꾸지람하는 정치인 당당한 정치인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가지 없잖아요. 빨갱이 자식 새끼들 보세요. 이런 새끼들은 국가가 나무라야지. 그게 법이요. 그게 국가보안법이고. 그건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하냐? 우파는 사상을 공유했을 뿐이지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지의식이나 연대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돼버렸단 말이에요. 빨갱이는 이념과 이익을 공유했잖아요. 저는 체질 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답이. 바로 우파도 10cm의 불편러 기질을 버리고 예? 국가 우선주의 신드롬 코리아 퍼스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전략이에요. 코리아 퍼스트 오직 코리아 퍼스트 우파 중산층 포퓰리즘 가난한 자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포퓰리즘 안 돼. 중산층을 엄청나게 양산하는 우파 이 중산층 포퓰리즘 창업 무지하게 나와야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많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삼성을 10개, 20개, 30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걸자 이거야. 예? 우파 포퓰리즘 코리아 퍼스트 그래 저게 뭐 멀리 갈 거 없어. 미제 도용하자 이거예요. 미제 도용. 그거를 저변에서 국민 정서에서 이제 문재인한테 실망하는 개새끼들이 여기로 오는데 빨갱이 하면 여기 안 붙어요. 자 전라도 이 새끼들이 문재인을 부정하는데 우리끼리 애국자 해가지고는 안 붙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내가 나가서 싸우고자 투쟁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어젠더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 누구나 애국자 되고 싶어 합니다. 빨갱이도 애국자 되고 싶어 해요. 누가 매국노 씨벌새끼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이 새끼들한테도 어떤 어젠더를 줘야 합니다. 그게 뭐야? 코리아 퍼스트라는 거예요. 코리아 퍼스트. 얘들한테도 우리는 우리끼리 얼굴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농공행상은 이기고 나서 해. 우리 이제 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병사 모집해야지. 그러려면 막 태극기 들고 이것 가지고는 저변 확장이 안 돼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 빨갱이 중도 샤이 새끼들한테도 어떤 어젠더 메시지를 줘야 돼. 아 뭐 이렇게 걸치고 양식 안 와버리면 수적 우열이 안 돼. 그게 뭐야? 국민을 꾸짖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한다. 코리아 퍼스트. 문재인은 코리아 퍼스트에 완전히 동떨어진 Make Great Korea Great Again 이렇게 해야 된다. 멋있잖아. 미제 좋아하잖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재인을 포함한 대가리 진짜 간첩 빨갱이 새끼들한테 세뇌당했고 선동당한 애들한테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지가. 그 코리아 퍼스트라는 미명 아래 저는 김정민 박사님하고 약간 노선이 다르는데
김정민 박사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방식이든 다문화는 안 돼요. 제 개인은 다 안 돼. 근데 이거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이건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 몽고 박사님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코리아 퍼스트가 먼저지.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꺼주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셀방이 추구하는 건 원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득을 내야 되고 법인의 대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너무 적을 몰라요. 그리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거든요. 이거 정말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 전략은 그겁니다. 내가 싫은 거하고 내 나라가 싫은 거하고 조금 틀려요.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좋은 인적 자산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절대 들 리가 없어요. 사기꾼 새끼들이 여러분 눈에 들지 이념적으로 단단하고 이 어떤 사상이 완벽하게 정갈하게 가름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2년 태극기 바닥에서 주장창 듣던 소리가요. 딱 두 마디예요. 전라도 새끼, 뒤통수.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새끼. 이 두 마디라고. 나보고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해. 나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2년 전부터 했었어요. 2년 전부터. 아, 저 뒤에 태극기 안 걸 거라니까요. 안 걸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누치한 데다가 태극기 걸어가지고 태극기 팔이 하기 싫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네 말이 틀렸어. 근데 이런 말을 안 해. 예, 저는 전라도 홍어새끼 맞아요. 근데 전 뒤통수는 안 칩니다. 안 쳐요. 그리고 전 싸가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야. 여러분 저 직접 보시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라니까요. 뭐 엄청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뭐 막 이럴 거 이러기엔 내가 너무 바빠요. 예. 안 착해요. 싸가지 정말 없어요. 아니 근데 싸가지 있는 사기꾼 새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가지 있고 예의 바른 새끼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괜찮합니까? 전혀 여러분의 취향일 뿐이야, 취향. 전혀 그게 국가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산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일 뿐이고. 그게 전혀 이 이념 전쟁관이나 국가 우선주의, 예. 코리아 퍼스트 이거에 여러분의 성향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만 조금 참으면 돼요. 여러분만 참으면 돼. 불편해가지고 아니 저 새끼 뭐 이렇게 싸가지 없지. 그럼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세요. 실망하시는 모습은 안 보면 돼요. 몸에 이게 습관이거든요.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칼을 갈아놔야 됩니다. 예? 근데 장수가 칼 가는데 게을러서 붓글씨나 쓰고 지랄하고 난이나 치다가 삽시간에 적이 쳐들어와서 칼을 뺐더니 녹이 슬어서 모가지 잘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가리만 털라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저는 프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날을 무슨 날을 세우냐? 빨갱이 씹어먹기 좋은 체형으로 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 언제라도 건드려봐. 스톱! 시켜가지고 바로 털어. 이거 섹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장호석 소령님 건도 됐지만 느꼈지만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 나쁜 새끼 없어요. 특히 우파끼리는 나쁜 놈들 없더라고. 근데 이게 싸움과 분탕이 조져지는 과정을 보면요. 말 한마디에 틀어져요. 말 한마디에. 근데 이거 사실 확인만 하면 간단하더라고. 진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했다 그러면 아 진짜 족같네요 하고 끊어버린대. 근데 그놈의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건너서 듣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은 합니다. 막 우파끼리 싸우는 거는 전 진짜 짜증나요. 예, 막 체질에도 안 맞고 어차피 저는 막 욕해버린다고. 저는 뭐 사실 확인이고 지랄이고 하니 일단 욕을 해버려요. 욕을 가서 달라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시비도 걸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언하는데 이 우파라고 하는 어떤 스트리머들 간에 단 위장 우익 전향자 새끼들이나 탈북자들은 나는 가만 안 둬요. 거기는 아니니까. 내가 검증한 사람들 저하고 싸우자고 뒷담화 까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일러바치지 마세요. 제발. 듣기 싫어. 듣기 싫다니까요. 일러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 예. 아시겠죠? 일러바친 사람은 범인으로 봅니다. 나 이제. 어디 방송에서 안정은 니를 깠다. 내가 남방송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도 씹다 지쳐서 말겠지. 그죠? 근데 그것을 안 대표님 어디 방송이요? 안 대표님을 졸라 까요. 일러 바치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범인으로 봅니다. 알겠죠? 말하는 사람보다 일러 바친 그 새끼가 더 나빠.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너무 피곤해요. 너무. 내가 씨발 빨갱이 새끼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치고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원 씨발 뒷목을 잡아가지고 어떤 새끼가 리플에 그래. 내가 신혜식을 밟고 올라간대요. 신혜식 씨를. 나는 그 양반한테 100만원짜리 만년필을 선물한 사람이야. 방심위에서 몽블랑. 그때는 뭘 몰랐지. 참 언론인이 돼주십시오. 그 이후에 나는 신혜식 씨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갑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나보고 무슨 신혜식 씨를 밟고 올라가는 깜냥이 되나 이런 족같은 말을 쓰냐. 꽤나 지가 이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새끼 멘치로 그래봐야 불러내면 걔 족도 없는 새끼 주제에 뭐 막 글자 몇 개 적어놓으면 존나 세 보인갑서. 나이들 처먹고. 아수라가 요는 그래요. 신의 한수 이야기하면서 누구야 황경구 씨 이야기하면서 뭐 막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존나 민감하게 받아서 뭐 신혜식 씨를 밤니언이 그런 족같은 거는 네가 인성이 꼬여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네 귓구녕을 씨발 파. 아, 나 진짜 이런 새끼들은 나이 취급도 해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건 씻고 간다니까. 내가 이제 생강차님 징역조. 분위기 파악 못하셨죠? 네. 프리덤님 징역조. 769님 징역조. 아니 이 양반들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 이혜련님 징역조. 이분들 체질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다. 다른 방송 가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막가라고 하는 거거든. 나 마탱이 가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거 씹으면 내가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마탱이 가는 거예요. 나 이거 기수나. 네. 여기서 놓지 마세요. 전 다 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봐. 네. 우파 맞아요. 뭘 모르시니까 하는 거지. 우파 아닐걸요. 징역조. 뭘 그걸 또 확대해서 겁니까? 네. 아니 씹지도 말고 칭찬도 하지 마. 칭찬은 배 아프니까. 알겠죠? 네. 칭찬하지 마요. 칭찬 배 아프니까. 그냥 언급을 하지 마. 이거 잭털리. 다 봐버려 나는. 아니 이게 뭐 독점이 안정권 저거 또 싸가지 없다 소리밖에 더 걷어. 네, 그런 거 없어요. 사이비 보수는 내 입에서 사이비 보수 진짜요. 진짜 사이비 보수예요. 네. 전 다 봐요. 눈치 제가 이 짓거리 아스팔트에서 2년을 갔다가 예, 존나 굴렀습니다. 저한테 예, 어설프게 하면 다 보여요. 막 이거 막 꼰대질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새끼가 뭐 어른들의 조언을 안 받아들이고 바로 징역 줘버려요. 나한테만 집중하세요. 나한테만. 나한테 빠져들어야지. 나는 프로 반공주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업이라니까요. 나한테 빠져들이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아니 음한 새끼한테 마음 주고 음한 놈하고 해버리면 내가 음한 썩어갔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 채널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 드립니다. 내가 아까 그 박결 대표 방송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자주 보던 닉들인데 내가 채팅을 치려다가 피해 주실 것 같아서 타 방송 가서 안정권 신격화 발언 걸리는 족족 제보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해. 그 사람들 그거 보면 불편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거 제재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이거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할 말도 못하고. 그거 저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투심도 생겨버려요. 그러면 좋게 보던 사람들 아 안정권 이 새끼 진짜 뭐 요새 좀 떴다고 어? 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아수라가 이간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수라가 이거 아주 교묘하게 내가 짓는 것 같아.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저를 까는 겁니다. 예. 절대 진짜 저한테 도움되지 않고 좋은 텐션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컨셉이 잘못하면 위험해요. 뭐냐. 조언도 안 듣는 새끼고 뭣도 안 듣는 새끼고 조언은 저 개인하고 만나가지고 하세요. 나중에. 예. 이 방송은 분위기라고 분위기.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어떤 통제됨 안에서 일치단결해가지고 재미도 느꼈다가 감동도 느꼈다가 이게 하나의 이렇게 히스토리식으로 굴러가야 느닷없이 들어온 애기들도 휩쓸려가지고 아 저 형 멋있다 재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도 안 되고 너무 신격화해서 추앙하는 빠돌이가 되면 내가 병신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런 자리를 제가 또 마련해요. 그 안에 지혜를 안아주시면 돼요. 자리를 좀 분별해가지고 행동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타 방송에서 특히 이 방송에 대해서 저 개인에 대해서 너무 추앙하는, 예? 추앙하는, 그리고 타 방송도 내 방송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단게요. 예. 하지 마시라고. 내가 참 그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걸고 이거 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같은 우파라고 욕도 못하고. 그러면 나한테 안 좋은 감정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체질 개선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전혀 저를 이롭게 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이거 exactly.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옆에 친구가 저를 좋아해. 그러면 둘이 이렇게 수다를 떠세요. 이게 좋아. 어저께 썰이다. 짧은 썰. 어제 겁나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 나는 이제 바람 피기는 틀려버렸대. 어저께 이제 우리 그 김정인 박사님 스튜디오에서 진전전만 이거 찍었잖아요. 네. 졸라 짧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잘 찍었어. 어저께 통수를 세게 때려버렸죠. 예.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간수가 이걸 깐 거예요. 겁나 좋아하거든요.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이걸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얘는 가고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사무실에서 잠을 잤거든요. 예. 근데 느닷없이 이 술 취한 관수가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돌았구나. 가끔 이러거든요. 미쳤구나. 제가 이제 웃돌이를 벗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를 걸었길래 잘못 걸었나 생각하고 딱 했지. 막 지 혼자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야. 택시 안에서 형 말투가 이렇거든요. 형 잠깐만요 형 잠깐만요 막 이래. 뭐더냐 내가. 야 정신 차려. 술 주정하냐 끊어 이 새끼야. 딱 형 잠깐만 택시기사분을 탁 바꿔주는데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차에 대시고 안정권 대표님 너무 팬이라고. 너무 팬이라고. 가다가 이제 얘가 지 댓글 뭔 부대인가 무엇인가 있대요. 지의 특수 공작원이 있대. 맨날 저래. 예. 그래가지고 미친 그래가지고 그 택시 안에서 뭐 버퍼 있냐? 버퍼 없습니다. 택시 안에서 막 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싸우다가 제 이름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안정권 형이 어쩌고 우리 대표님이 어쩌고 하니까 기사분이 차를 딱 세우더니 안정권? 그 혹시 안정권? 그랬는데 이 간수는 빨갱이인 줄 알았는 거야. 왜요? 뭐요? 왜? 왜요? 그러니까 이 간수 개또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사분이 그 전전만 하시는 안정권 선생님이냐고. 예.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서 영상통화로 웃돌이 벗고 통화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겁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분께서 새벽 타임을 뛰시나 봐요. 새벽 타임. 네, 새벽 타임. 자기가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밤에만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볼 때마다 이제 많이 이거를 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힘내시고 응원하는 나 씨발 아들아 진짜 미친. 저 사람 정상이 되기는 진짜 어렵겠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했는데 뭔가 좀 찐하고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가수가 또 흥분을 해서 또 전화 온 거야. 술 처먹고 형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형. 진짜 난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야 끊어라 이 새끼야. 끊어버렸죠. 예.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그 바람 피우기는 틀렸구나. 예.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의외로 전라도 인간들 중에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좀 미안하다. 이게 조금만 제가 생각을 좀 더 하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진다면 내가 이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에 우리가 내가 목표를 도달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확신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니까. 아까 씨발 뭐 바람 이야기 한번 농담 한번 했다고 씨발 그것도 죽이겠네 진짜. 조커를 몰라요. 조커를. 이 양반들은 인생에 능가친 뒤에 조커를 몰라. 조커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서초동인가 어딘가 거기 그 어디 그 호텔 개인지 오해할까 봐서 내가 했던 그 양반도 예. 그렇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가끔 제가 이 머리 그 새로 했거든요. 예. 저 그 시청자분 중에 진짜 자매야 자매. 방탄복 구해준 사람이에요 방금복. 이 두 자매분들은 우리 몽이맘님 자매분들은 내가 봤을 때 의의가 없어요. 그 언니분이 더 대단해. 원장님인데 내가 머리를 해줬어요 이거를. 염색도 해줬어 이분이. 예? 이제 작은 미용실 운영하는데 내가 직접 갔단 말이에요. 예? 찾아갔어. 가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 팬이 있더라고. 근데 이 언니가 더 대단한 게 거기 가니까 오는 손님마다 나가 있는데 막 방금 복구 해줄 수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방금 복구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진짜. 근데 내가 갔을 때가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 못 구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갈 때 그 원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대표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조건 구해줄 테니까. 이러더라고요. 이틀밖에 안 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죠. 근데 오늘 연락이 와버렸어. 사진 카톡으로 딱 찍어서 방권복 구입이 아니라 이거 수입 뭐예요 받은 거 이거 완료 딱 해서.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나라도 세상도 결국 이 여자들이 고치는구나. 이 남자 뜨뜻미지근한 이 병신들 몇 명들보다 이 화끈한 아줌마들 이길 수가 없어요. 전투력이요. 오저브러요 오저브러 진짜 장난 없어요. 예. 이 아주머니들이 추진했다면 남자들은 나는 태극기 집회에서요 분란 일으키고 말 실수하고 말 전달 다 남자들이요. 다 남자들이라니까. 아줌마들이 오히려 입이 더 무겁고 의리가 더 좋아. 맨날 의리 남자들 보면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들은 꼽히면 그냥 해버린다니까. 꼽히면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조직과 세력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이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 이거는 이 조직이 그 특정 다른 거 다 빼고 엄마 부대에게 지지를 받으면 100% 성공해. 100%. 근데 이 엄마 부대들이 좋아하더라고. 제가 뭐 욕도 많이 하고 애들 교육상도 안 좋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시원하잖아. 태극기 집회 나가도 엉덩이를 한 번씩 톡톡 쳐. 다른 것도 아닌데 냅둬버려.
기가 막혀버립니다. 의리가 있어요, 진짜 아주머니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아줌마들이 결국 나라를 살리겠구나. 예. 느껴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를 가는 길이 아주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방금 보기 자, 네, 원장님 잠깐 오세요. 얼굴 아니 원장님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한번. 근데요, 그 바깥에 있는 거 꼭 입으셔야 된대요. 들어오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몇 우리 벌이에요? 엄마도 먹을 거 그래? 네? 몇 벌이냐고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거 아니 어떤 건지 몰라서 그거. 다 오고. 아 진짜 있네. 와. 이거 딱 있고 없는 거 폴리스 있어요. 같은데.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지. 보이시죠? 사진 한 장 찍어. 정말? 응. 진짜. 우리 엄마도 지금 따라온다고 난리였어요 지금. 빨리 찍어요. 소상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기 계십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자 직관하시는 거야. 하나 옳지. 하나, 둘, 셋.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이게 많아요? 네, 아니요 그거 뭐지? 아니 이건 아니야.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섬유가 조금 불투명한 거라서 잘 이렇게 막 카타칼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그런 거래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모르니까. 아 기가 막혀. 씨 어찌게 찌르겠냐고. 이걸 입으면 바지 빨개들이. 입어야 되는데 바지. 바지는 괜찮아. 바지는 괜찮아. 일단은 상체만 보호를 하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애기들 때문에 구해준 거야, 그 애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내려가요. 자,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차 한잔 대접해드려야 되고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요새 그러니까요. 우파 맘들 여자들이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만 또 못한 남자들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여. 눈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소리 때문에 난리구나. 무시가. 저 키보드 소리. 이것도. 조용히 해. 너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네. 쌤. 계속 미친놈이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채팅질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내가 불평불만 한 게 생겼으니까 이걸 깜빵을 지어놨어요. 또 인테리어라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이거 잘한다고요? 저 미용실 인테리어 제가 한 거야. 알았어요. 일단 방송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남 지적질하고 방송이 센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남 지적질하고 불편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 정신 차리시고 어쨌든 간에 여자들 저는 이런 엄마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빨리 마무리하고 저 광주 내려가가지고 빨갱이들하고 싸우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2시간 했네. 그래도 감사하고 멸공짠 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끝!